네, 저 OCSS and OSAS 소개를 맡게 된 정대영입니다. 네. OCSS라고 오브젝트 오리엔트 CSS라고 해서 좀 거창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태원 팀장님께서 한번 이 같은 사람이 쓴 글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그 사스까지 결합한 그 글이 올라와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보고자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름은 거창하고 뭐 별다른 건 없는데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오브젝트 오리엔트라는 게 참 익숙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CSS에서 접목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개체 지향이라고 해서 상당히 내용이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별거 없고요. 그냥 좀 CSS에서 재사용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CSS를 어떻게 하면 더 재사용성을 높여서 적은 코드로 같은 내용을 표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재사용이 가능한 CSS고요. 근데 또 이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립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 거고요. 원칙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객체 지향적인 방법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코드를 더 재사용성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또 유지 보수를 더 용이하게, 그래서 언제 나중에 또 C스타일시트가 추가가 되더라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표현에서 구조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말도 거창하지만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클래스 기반 모듈로 추상화를 하고 어떤 재사용이 가능하게 하라는 건데 그냥 쏘입니다. 근데 뭐 별다를 건 없고요. 솔직히 저희 중에서 이렇게 마크업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많지가 않아요.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 거의 없고, 근데 좀 자기가 작업을 막 하다가 어느새 돌아보면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간혹 있긴 하죠. 근데 마음 먹고 이렇게 작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좀 더 공통적인 부분을 빼서 효과적으로 좀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그 공통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스킨이라는 클래스를 빼고 각각의 고유한 너비와 뭐 그런 스타일들, 뭐 따로 패딩을 좀 더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조와 표현을 하는 것을 좀 나눈 건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클래스를 하나씩 다 추가를 붙고, 이제 스킨, 모양을 나타내는 건 스킨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해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효과들을. 그래서 조금 특히 저희 NTS 마크업 개발자처럼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된 분들은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안 담고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속도 개선 쪽을 얘기하다 보면은 소스를 가장 간결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을 건데요. OCC CSS를 소개하는 쪽에서 이런 간단한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역으로 생각을 해서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러한 구조를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예제를 보면서 같이 뭐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정도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와 컨텐츠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별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똑같이 해오고 있었고요.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바라는 어떤 컨테이너에다가 스타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종속을 시킨 겁니다. H3에 대한 스타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스타일은 사이드바 안에 있는 H3에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H3를 딴 걸 쓰려고 하면은 뭔가 또 여기서 한 번 더 추가를 해준다든지 뭐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추가시킨 다음에 조금만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선언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N개가 된다면은 좀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겠죠. 아니면 또 불필요하게 내용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 한 곳에 이런 스타일들을 종속을 시킨다면은 나중에 재사용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아주 안 좋은 방법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작업을 안 하는데 막 작업을 추가하고 여러 명이 작업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완성된 소스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전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거는 이 글을 원작자가 처음에 작성을 한 어떤 문서인데요. 네,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네, 지금 제가 오늘 제 노트북을 가져온 게 아니라서 키가 있었는데. 네, 확대가 안 돼요. 일단 마크업 구조를 한번 보면은 글로벌 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글로벌 위스라고 줘서 가로가 980이고 중앙 정렬시키고 패딩을 적당히 주고 릴레이티브로 모든 그 앱솔트 인자들이 여기 기준점으로 잡게 했죠. 그래서 글로벌 위스라는 것들이 이렇게 모든 디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각각의 조금씩 다른 것들, 뭐 헤더에서는 패딩을 아래 위로 좀 더 주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헤더 인사이드라는 클래스로 분기를 해서 조금씩 다른 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미처 작은 요소들까지는 그렇게 활용해도 이게 큰 레이아웃에 사용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 틀을 잡을 때부터 공통적으로 뽑을 수 있는 애들을 잘 추려가지고 클래스 2개씩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클래스를 2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작성하면 거의 다 하나로 끝이 나고 온오프 효과 정도만 클래스를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방법이 클래스가 2~3개가 되더라도 훨씬 적은 양의 코드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원글을 쓴 사람의 블로그입니다. 들어가 보면 영상에는 좀 작아서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컨텐츠에도 글로벌 리스트가 있고 글로벌 리스트를 활용하고 컨텐츠에도 뭐 따로 세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를 많이 보면은 클리어픽스라는 걸 많이 써요. 클리어픽스가 뭐냐면은 결국엔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많이 쓰는 그 플롯 해제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압축이 되네요.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좀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저희는 그 플롯 해제하는 걸 보통 모든 그 상황에 한 번씩 계속 따로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저희가 이번에 대선 작업한 것도 들어가서 보면은 그 클리어를 해제하기 위한 속성만 해도 CSS에서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런 것들을 뽑아서 클래스 하나만 추가하면 플롯 해제가 되도록 쓰는 것도 약간 이런 OCSS의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볼까요?
이런 요소들이 매번 디자인을 할 때마다 우리가 풀을 해제를 해주면은 이 소스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결국에는 차지하는 거죠. 근데 공통으로 클래스 하나를 만들고 HTML상에서 저 클래스를 하나 꽂아주면은 상당한 양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 또 예를 볼게 미디어 객체. 미디어 객체라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이 블로그는 이 OCSS를 가장 널리 좀 활발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니콜 설리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블로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분이 작업을 한 건지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썸네일이 왼쪽에 나오고 본문이 오른쪽에 따라붙는 UI가 상당히 이 페이지 작업하는데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보니까 페이지에 상당한 부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의 구조와 하나의 CSS로 미디어라는 클래스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모든 곳에다가 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껍데기를 다 적용을 하고 각각의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는 추가 클래스로 좀 디자인을 잡겠죠. 모든 곳에 다 디자인이 틀리니까. 그래서 동일한 뼈대를 이용하고 동일한 클래스를 구조로 활용을 하니까 모든 페이지를 따졌을 때 엄청난 그 소스 절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짜로 실제로 까보면 보시면은 여기도 클리어 픽스를 사용하고 있죠. 클리어 픽스를 사용하고 좀 페이스북은 소스로 살펴보면은 상당히 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거 우리가 옛날에 절대 안 된다는 뭐 이런 거 있었죠. PT10 뭐 MA 뭐 10 뭐 이런 거죠. MT10 뭐 얘들은 다 계속 이런 걸 엄청 많이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거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상당히 차지하고 일단 두 번째는 중첩 아까 그 원칙에도 나왔듯이 거의 중첩에서 어떤 컨테이너에 종속되는 습성이 없어요. 다 개별로 뜯어서 쓸 수 있고 쟤네들이 이런 아까 전같이 패딩 10, 패딩 20까지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는 이유는 페이스북 마크업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새로 안 하죠. 이게 한번 이렇게 틀을 꾹 만들어 놓고 개발해서 어떤 박스를 집어넣으면 그 박스가 튀어나오고 약간 자동화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마크업을. 항상 외지관에서는 새로운 거 없이 기존 거를 다 이용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쨌든 같은 이런 꼴에 대해서 이미지와 오른쪽에 어떤 컨테이너가 달라붙는 것들을 이쪽에 다 까보면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구조, 동일한 클래스. 여기서 조금 더 잡아줘야 될 패딩이나 마진 같은 거는 추가 클래스로 해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소스를 줄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OCSS를 쓰면 뭐가 득이 되느냐? 소스가 줄어들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전체 큰 사이트로 봤을 때는 꽤 많은 소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라인 수를 줄일 수가 있고 유지 보수하기에도 공통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런 것들은 저희 국내 환경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외국처럼 많지는 않죠. 좀 디자인들이 같은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다 1, 2픽셀씩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도 추가 클래스를 잘 쓰고 하면은 외국에서만큼 구조적인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유지 보수에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다 비슷한데 이렇게 계층적인 선택자를 피하라. 그리고 이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스타일리스트의 태그를 적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흔히 이 태그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그러면 CSS 안에서 이 속성이 좀 명확해 보죠. 아, 이놈이 H1에 걸려있구나 라는 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재사용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디브가 있는 곳에서만 이 클래스를 붙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같은 헤더인데 얘가 디브에 들어갈 때만 좀 다르게 쓰여야 된다,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턴트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까지 좀 강력하게 써야 되는데요. 임포턴트를 가능하면 줄이고 상속이나 그런 뎁스를 높여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S 그리드를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CSS 그리드가 뭔가 아니에요. 디자인할 때 그리드를 많이 보셨습니다. CSS 그리드도 아마 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중에서 하나 예제를 보면은 이런 일종의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에 대한 이런 템플릿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거꾸로운 클래스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전혀 시멘틱하지 않은 이런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기본적인 베이스로 클래스로 정의해 놓고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하다 보면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때마다 근데 스타일을 새로 주고 하면은 코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하라라는 건데, 네, 이것들은 뒤에서 좀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상당히 논란이 많죠. 왜냐면은 저희가 이때까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했던 시멘틱한 클래스명을 주는 것과 상당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미리 정리해서 갖다 쓰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개로 GitHub에 보면은 OOCC의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찾아보면서 봤는데 좀 다르지는 않지만 좀 개념이 다른 게 있어요. GitHub에 OOCSS라는 그런 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말했던 그리드나 이런 걸 포함해서 모든 템플릿이나 모듈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CSS를 추가를 시켜서 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어떤 템플릿, 일종의 CSS는 템플릿입니다. 모듈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이 나와 있고, 이거를 제가 똑같이 커밋을 받아서 세팅을 했었는데, 제 노트북에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회사에 두고 갔더니 맥 등록이 풀려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급하게 공용 장비를 가져오는 바람에 못 봤는데, 아까 그리드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미리 모든 레이아웃이나 헤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덮여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실정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활용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저희 그 NTS 마크업만의 새로운 이런 틀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것처럼 왼쪽에 이미지가 나오고 오른쪽에 컨테이너가 붙는 것들을 베스트 프레시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잘 활용해 쓴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알고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UIO, 마크업 UIO의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한참 발전된 마크업 UIO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OOSAS입니다. 이쪽은 더 될 내용이 없네요. 그 OOCSS를 한번 쫙 살펴보고 났더니 단점이 있더라. 단점이 뭐냐? 시멘틱하지 않은 클래스들. 시멘틱하지 않은 전혀 클래스가 아닌 것도 참 거부감도 생기고, 단점도 거기서 양성하죠. 그래서 왜냐면 항상 시멘틱하지 않은 것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뭔가 하나 수정하려면은 HTML들을 다 열어가지고 클래스를 다 빼든지 막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SAS를 같이 사용을 하면 되더라고요.
모듈화를 할 수 있고 HTML 유지 보수도 용이하더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보면은 사스 3.2 버전에서 플레이스홀더라는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사스를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의 익스텐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A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상성을 받는 이 기능은 그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생긴 그 플레이스홀더라는 기능은 얘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건 CSS에 노출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을 때만 노출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저희가 아까 점 스캔이라고 해서 스캔이라는 그런 추가적인 요소를 사용했던 거를 플레이스홀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각각 필요한 곳에 익스텐드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OCSS에서 보여줬던 불필요한 스킨, 뭐 이렇게 좀 되게 시메틱하지 않은 스킨이라는 클래스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점이 사라지겠죠. 그런 점도 사라지게 되고, 이 사스가 자체가 뱉어내는 소스도 훨씬 간결해지고, 최대 단점으로 지목됐던 그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더라. 뭐 그런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글이 있었는데, 뭐 주요 골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활용 가능성입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보시는 것과 같이 아직 이거는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소개해 드린 건 아니고 그 문서만 좀 보고 찾아보고 같이 활용을 드리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크게까지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좀 부분별로 이렇게 재활용성을 생각하는 소스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많은 좀 더 효과적인 소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게는 그런 컴포넌트 단위별로 도입을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NTS만의 UIO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어떤 템플릿을 만들어서 작업에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정말 별 내용은 아닙니다. 가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해보고 같이 하면서 좀 덧붙여 나갔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